지난 시간에 잠깐 말했던 것처럼 직선이라는 건 1차 함수를 말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가장 좋은 표현이죠. 가장 좋은 표현이라는 건 x하고 y로 만들어진 1차 식이야. 1차 등식.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식을 보면 내가 좌표평면 위에 직선을 그릴 때 어느 정도 기울어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점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되죠. A와 B라고 하는 녀석 때문에. y절편이 B라는 건 뭐 당연히 x에 0을 넣었을 때 y값이 B가 되는 건데 그 y절편이 B가 된다는 말은 결국 0,B라고 하는 점을 y축 위에 있는 점 중에 y값이 B가 되는 점을 0,B를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뜻이 되니까 어느 정도를 지나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고 이 기울기라는 건 우리가 그려야 되는 직선이 x가 얼만큼 증가했을 때 y는 얼만큼 증가하는지를 간단하게 보자. 기울기가 2라는 녀석은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y가 2만큼 x가 2만큼 증가하면 y는 4만큼 x가 예를 들어서 100만큼 증가했다면 y는 200만큼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기울어짐을 갖고 있는 직선이 기울기가 2가 되는 직선이 된다는 얘기. 한 번 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5라면 x가 3만큼 증가했을 때 y는 마이너스 5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기울어짐을 갖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이라는 건 얘들아 직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점 두 개를 찍어서 연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어느 정도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표현해도 직선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선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을 텐데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이 바로 기울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점을 지나가는지 그 어떤 점을 제일 보기 편하게 봐줄 수 있는 게 바로 y절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더 확장된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게 될 건데 미리 말합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직선의 방정식들도 이미 중학교 때 배우고 넘어갔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야. 전혀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하고 자 가자. 얘는 지금 뭐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었던 거냐면 기울기랑 y절편을 이용해서 직선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지. 두 번째는 기울기랑 y절편이 아닌 한 점을 이용해서 방금 말했듯이 직선을 완성할 땐 점에다가 기울기 아니면 점 두 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지금도 y절편이라는 게 결국엔 점을 말하는 거거든. 점에다가 기울기만 있으면 어떤 점을 지나가고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그 점이 y절편이 아니라도 우리는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할게. 기울기는 a 지나가야 되는 점은 y절편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그 점을 이제부터는 P,Q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교재 나와 있는 건 막 M하고 뭐 X1, X2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그냥 내 맘대로 한다. 문자만 다른 거지 표현하는 방법은 갖출 테니까. 그럼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 좌표평면 위에 P,Q라는 점이 있고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만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로 그려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이런 직선을 찾는 걸 말하는 거야. 기울기가 A라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됐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중학교 때 어떤 식으로 풀었었느냐? 기울기가 A야? 처음부터 해볼까? 모든 직선은 기울기 X 더하기 Y절편으로 표현한다고 이제 배웠었는데 중학교 때 계속 그렇게 배웠다는 거지. 그런데 기울기가
나와 있어. 이건 지금 내가 찾아낸 거야. 알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죠? 기울기는 알고 있어. 그럼 누구만 찾으면 되느냐? B만 찾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 점이 0,B였다면 그냥 바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 문제지만 y축과 만난 점이 아니야. 그냥 일반점이야. 그럼 이걸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풀었었느냐? 내가 찾아야 되는 이 B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찾아야 되는 직선이 지나간다고 하는 점 x 대신 P를 y 대신 Q를 집어넣어서 B값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를 찾아놨었다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은 직선을 찾았습니다. 문자 말고 숫자로 한번 볼게. 자, 기울기는 2이고 5,3 지나는 직선. 그림으로 먼저 확인하자. 5,3이라고 하면 이쯤? 이 정도를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 얘를 지나가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라는 건 x가 증가하는 값보다 항상 y가 증가하는 값이 2배가 되도록 해줘.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직선이 얼마인지를 찾아달라는 얘기인 건데 지금 이 문제는 저걸 찾아달라는 얘기야. 이게 누군지, 이 직선의 방정식이 누구인지를 찾는 문제인데 중학교 때 이미 했었다고. 모든 직선을 맨날 이런 식으로 구했단 말이야. 그 중에 지금 문제는 기울기를 알려줬어? 기울기 알려줬으면 기울기는 먼저 해결된 거잖아. 그럼 누구만 찾으면 되느냐? B만 찾으면 돼. B만. 맞아? 그 B를 찾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이거. 5,3을 지난다며. 5,3을 지난다잖아. 5,3을 지나간대. 그래서 B의 값이 이렇게 된다는 걸 찾았다는 거지. 그래 놓고 여러분들은 이제 최종 정답 칸에다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단 말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직선을 구했던 게 이제부터 어떻게 구해진지 잘 봐. 어떤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느냐. 이거 잘 들어야 돼. y는 기울기가 2니까 당연히 여기까지는 공통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여기다가 y절편 b를 직접 지정해서 지나가는 점 대입해서 y절편이 누구인지를 찾아내고 찾아낸 y절편을 여기다 적어서 직선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기를 2로 유지하고 있는 직선이 5,3을 듣자 지나갈 수밖에 없도록 해주는 설정이 있어. y절편을 b라 놓고 b를 찾는 과정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기울기를 2의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직선이 5,3이라는 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데 잘 들어. 5,3을 집어넣었을 때 이 5,3이라는 점이 직선 위를 지나가려면 내가 x에 5, y에 3을 넣었을 때 좌변과 우변의 결과가 같아야 되죠. 점을 집어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이 돼야 그 점이 직선 위를 지나가는 거잖아. 맞나? 그래서 상상만 하자. x에 5를 넣었어 지금. y에 3을 넣었어. 그렇게 했을 때 이 좌변과 우변의 결과가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좌변, 우변 모두를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0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건 5를 넣은 상황에서 0이 된다는 건 미리 그 옆에 5가 뺄셈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 3을 넣었을 때에도 좌변이 0이 되게 해준다는 건 미리 3을 빼주면 된다는 거.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순간 x와 y에 각각 5, 3이 들어갔을 때 좌변도 우변도 좌변도 우변도 0이 된다는 거지. 0이 된다는 건 다시 해석하죠. x에 5하고 3을 넣었어. 5하고 3을 넣었는데 등식이 성립이 된대 안 된대?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건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이 직선이 5,3을 지나가는 직선이 맞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맞아? 그래서 이거 그냥 전개만 해주면 간다. 마이너스 10에다가 마이너스 3 이항할 거니까 우리가 아까 y절편을 b로 설정해서 y절편을 지나간 점 대입해서 찾아내고 찾아낸 y절편을 적어서 표현한 정답이랑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미 앞서서 4반 친구들한테는 너무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지만 우리 3반 친구들도 꼭 명심합시다. 일단 기울기가 A라면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는데 문제는 y절편을 알려준 게 아니라 이 직선이 지나가는 점이 일반적인 점인데 물론 y절편도 다 돼. 어찌됐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점을 반드시 지나가도록 해주는 방법이 x에 p 넣었을 때를 상상해서 미리 0이 되도록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y에 q를 넣었을 때도 우변과 같은 0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미리 q를 미리 빼놓는 거죠. 그럼 이렇게 빼놓는 순간 잘 봐. x의 개수가 기울기인데 기울기 a 유지 잘 되고 있지. 문제가 지나간다고 하는 점 p, q를 넣었을 때 좌변과 우변이 모두 0이 나오게 될 테니까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게 맞을 거고. 맞아? 그럼 저게 문제가 원하는 직선이 된다는 얘기야. 정리합시다. 기울기와 한 점을 지나가는, 기울기와 한 점을 알고 있는 직선을 구할 때 우리가 기울기는 설정해주고 한 점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다시 이 한 점을 이용해서 문제가 원하고 있는 직선의 y절편을 찾아낼 수가 있다고. 점을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x와 y 자리에 p, q를 넣어서 y절편 b가 누가 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여러분들이 잘 쓰고 있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문제가 지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한 점을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도록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직선의 방정식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좀 더운데? 자, 우리 천천히 가자. 방금 했던 예 한번 다시 보여줄게. 그림부터 알아보자. 2, -5면 2, -5면 한 요 정도를 지나가는 느낌이라고 볼게. 그리고 기울기는 -3이라고 했지. x가 이 지나가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1만큼 증가할 때 y는 3만큼 떨어져야 되는 거야. x가 1만큼 증가할 때 y는 -3만큼 증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직선의 모습이 뭐 예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게 누구인지를 찾을 때 먼저 중학교 때 풀이 방법 놓고 기울기 공개했으니까 기울기 잡아주고 b만 찾으면 끝나는 건데 그게 y의 -5를 x의 2를 넣었을 때 성립이 된다는 얘기였을 테니까 그래서 y절편 b가 1이 된다는 걸 찾아낼 수 있었을 테고 결국 여러분들은 이 문제의 정답을 -3x 플러스 1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3이니까 기울기까지는 설정을 해놓으라고. 그래놓고 이 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도록 해주는 방법을 이용하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x에 2를 넣었을 때 우변 0 만들고 싶은 거지. y에 -5 넣었을 때 좌변도 0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럼 우리가 y절편을 직접 찾는 과정을 지금처럼 밟아나가지 않더라도 이게 분명히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될 거라는 거야. 얘만 2,5를 -5를 지나가는 게 아니야. 얘도 2,-5를 지나가는 직선이 맞단 말이지. 같은 직선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선생님 말은. 다시 y절편을 b라 놓고 지나가는 점이 직선 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 b값을 찾아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 2,-5를 지나간다고 하는 게 대입했을 때 성립되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2,-5를 지나가기 전에 좌변과 우변을 우리 항등식 푸는 것처럼 미리 둘 다 0이 돼주도록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될 수 있도록 2와
마이너스 5가 그 후에 들어갔을 때 정말 계산된 결과가 둘 다 0이 될 수 있도록, 둘 다 0이 된다는 것도 분명히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지. 등식이 성립한다는 건 2, 마이너스 5를 지나가는 직선이 이미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요 플러스 6에다가 플러스 5만 이항해 주면 되는 거니까 분명히 이렇게 푸는 방법과 전혀 다르지 않는 정답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이거야. 예. 잘 기억해. 어떤 찾고자 하는 직선이 지나가야 된다고 하는 점, 지나가야 되는 점을 내가 만들고자 하는 직선에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 지나가는 점의 x값과 y값을 미리 x와 y 옆에다가 빼주면 된다는 거지. 빼게 되면 p, q를 넣었을 때 이 결과가 0이 될 테니까, 좌변우변 모두 0이 돼서 성립이 되는 거니까. 아니, 등식이 성립한다는 건 그 점이 직선위를 지나가는 점이 맞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좀 이따가 지금은 들어 계속 앞으로 한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표현할 때 선생님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안 풀어. 점 집어넣어서 y절편 찾는 과정으로 안 푼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에게 항상 지나가는 점은 이렇게 항등식의 표현으로 풀어낼 거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선생님 이상으로 자주 써먹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직선을 만드는 방법 중에 아까 하나 더 있다고 그랬지. 뭐가 있어? 두 점. 점 두 개를 연결해도 직선이 만들어져. 그런데 모든 직선은 항상 이렇게 표현돼. 기울기가 얼마인지, 어떤 점을 지나가는지, 어떤 점을 지나가야 되는지를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면 기울기도 찾아야 되는 거고 지나가는 점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자, 그림 봅시다. 어딘가에 A, D라는 점이 있겠지. 또 어딘가에는 C, D라는 점이 있을 테고, 지금 이 문제가 원하고 있는 직선의 모습은 이게 누구인지를 찾는 문제일 텐데, 찾아갑시다. 또 중학교 풀이 보여줄게. 중학교 때도 풀었었어. 먼저 모든 직선은 이렇게 풀도록 공부를 해. 기울기하고 y절편만 찾으면 게임 끝이야. 여기 또 A가 또 섞여버렸네. 좀 다르게 해야겠다. 요것만 예외로 기울기를 P, y절편을 Q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y는 먼저 기울기부터, 기울기는 이걸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점 두 개만 있으면야 뭐 기울기 구하기 어렵지 않죠. x의 변화량 a 빼기 c분의 y의 변화량 b 빼기 d. 얘들아, 이게 기울기야. 이게 바로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 아니었어? x가 변화한 것에 대해서 y가 얼만큼 변화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기울기란 말이야. x의 변화량, 변화량이라는 건 x값들끼리 빼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y의 변화량, y값들끼리 빼고 있다는 거. 빼고 있는 방향은 당연히 유지시켜줘야 되겠죠. 한 번은 이렇게 빼고 한 번은 이렇게 빼는 건 당연히 안 될 말이야. 기울기를 올바르게 찾으려면 일정한 방향으로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을 비교를 해주면 된다. 그럼 좀 이따 선생님이 또 숫자로 내겠지만 이미 기울기 찾은 거야. 이거 계산하면 기울기가 나온 거라고. 이렇게 찾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만족하는 직선을 찾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찾아야 되는 건 Q야. 얘만 누구인지 찾아내면 되는 거였어. 맞지? 그럼 어떻게 찾느냐? 아니, 또 나왔잖아. 지나가는 점이 두 가지나 나왔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풀겠지. 아, A, B 지나가야 되니까 Y에 B 넣고 X에 A 넣어서 이거 좌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B랑 같이 계산하는 게 얼마인지를 찾아주면 돼. 그 찾은 걸 여기다가 다시 대입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문제를 풀었었어. 자, 숫자로 갑니다.
자, 가보자. 일부러 좀 그지같이 나오도록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 마이너스 1,2번 2, 마이너스 5를 지나가는 직선이 뭐냐를 묻는 문제가 나왔어. 이거 찾는 거야, 우리 지금부터. 이 직선을 찾을 때 먼저 중학교 때는 기울기부터 찾으러 가자고. 기울기 x의 변화량, x끼리 뺀 거 2에서 마이너스를 뺀 거 계산 실수하지 말고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3분의 마이너스 5에서, 자, x의 변화량 여기서 여기 뺀 걸로 갔으니까 y의 변화량도 같은 방향으로 변화량을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5에서 2를 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기울기는 끝난 거야.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무슨 뜻이라고? x가 3만큼 증가하면 y는 마이너스 7만큼 증가한다는 뜻. 3만큼 커지면 7만큼 감소한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기울기 찾았으니까 이제 누구만 찾으면 되느냐, y절편만 찾으면 되는데 y절편을 이런 점들 지나간다고 하니까 이걸 해볼까? y에 2 넣고 x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계산된 게 y절편. 그래서 b는 얼마가 되느냐, 2에서 3분의 7 넘기면 마이너스 3분의 7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네. 그래서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7x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정답을 말했을 거야. 특별히 분수 쪽에 대한 계산이 취약하지 않다면 그냥 똑같이 정수 형태나 자연수 형태로 나오는 문제처럼 편하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맞는 거죠. 다만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 잘 듣고 있나? 뒤쪽에서 졸고 있는 친구 보인다. 갑시다. 기울기는 이 방법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x의 변화량 2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값분의 y의 변화량 마이너스 5에서 2를 뺀 값을 기울기로 해주는데, 이제부터 달라진다는 건 이거 또 써먹을 거 아니야. 이거 또 써먹을 거라고. 누굴 가서 써먹을까? 이번에 나 이거 가지고 해야지.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이 얘뿐만 아니라 얘도 지나가는, 둘 다 누구 어떤 걸 이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2를 지나가야 되는데 x가,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5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x하고 y에 대입했을 때 여기 2은 이거 0 되는 거잖아. 이것도 0 되는 거 아니야. 그럼 2,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등식이 성립하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니까 x하고 y에 이 점을 집어넣었을 때 이 결과가 항상 성립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이 직선도 2, 마이너스 5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집어넣는데 성립하면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것만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7x 일단 첫 번째 분배해주고, 요거 계산한 게 3분의 14죠. 그리고 5를 넘기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3분의 15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우리가 y절편을 찾는 과정으로 설정을 해도 정답을 구할 수 있지만 문제가 지정했던 그 점을 항등식 형태를 위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설정해주는, 이렇게. 사실은 선생님이 항등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정식 명칭이 이거야. 기울기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기울기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x, y 값이 얘가 되도록 해주는 설정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등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식 형태를 여러분들이 잘 보고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점에 x 값과 y 값을 미리 x 옆에 y 옆에 빼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점이 지나가도록 설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찾읍시다. y는 먼저 기울기부터 간다. x 빼볼게.
같은 방향으로 y도 빼주면 당연히 기울기가 나타나게 돼. 기울기는 끝.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계산하면 끝. 거기에 지나가는 점 누구를 해도 상관없는데 선생님 요걸 할게요. A, B를 지나갈 수밖에 없도록 A, B를 지나갈 수밖에 없도록 직선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비교를 해봐. 이건 기울기 알려줬으니까 바로 찾으면 돼. 이건 기울기를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기울기를 우리가 직접 찾아내는 소구가 좀 필요하겠네. 그리고 그 이유는 P, Q를 지나가야 된다고 지나가게 해주고 A, B를 지나가게 해야 된다고 지나가게 해주면 돼. 이 A, B 지나가는 것 대신 C, D를 집어넣어도 선생님이 분명히 말하지만 A, B를 지나가는 설정을 하든 C, D를 지나가는 설정을 하든 정답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이용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이거 좀 보세요. A, 0과 0,0. 지금 선생님이 의도하는 거 뭐지? A, 0에 있는 이 A라는 건 내가 찾아야 되는 직선의 X절편. 0, B라고 하는 점의 이 B 값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직선의 Y절편. 그러니까 똑같이 두 점을 알려주고 있는 건 맞지만 X절편과 Y절편을 두 점으로 공개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방법이 있어. 물론 먼저 이것부터 가볼게. 다시 이렇게 지나가는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차피 두 점이잖아. 아, 이것만 뭐 별다른 점 있어? 얘도 점이고 얘도 점이면 결국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 굳이 새로운 방법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걸로 풀 수 있는 거야. 풀어볼게. y는 기울기부터 찾으러 가자. a 마이너스 0분의 0 마이너스 b. 기울기 끝. 그 다음 지나가는 점. 아유, 그래도 아무리 이거 하더라도 지나가는 점 중에 y절편이 공개가 돼 있으니까 이때는 당연히 이 방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설정해야 되는 제일 결정적인 이유가 지나가는 점이 y축과의 교점 y절편이 아닐 때 일반적인 점을 그 직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설정 방법이 이거란 얘기인 거고, 아니 지금은 지나가는 점 중에 y절편 나와 있잖아. y절편 나와 있으면 이렇게 해주는 게 낫지. 무슨 말이냐, 굳이 y절편 나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놀겠다고. A, 0을 지나가도록 한번 설정해봐. 이것도 정답은 맞아. 그런데 이거 전개해야 되잖아. 선생님 말은 y축과의 교점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점일 때는 저기에 있는 정점,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고 하는 점의 형태를 지나갈 수 있도록 표현해주는 저 방법을 이용하지만 해도 돼, 이거. 그런데 점 중에 하나가 지금 y절편으로 공개가 돼 있다면 굳이 그럴 이유가 있냐는 얘기야. 선생님 말은. 여기다가 B만 더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겠죠. 자, 위에 거하고 아래 거 비교해봐. 전혀 다르지 않은 내용이야. 위에 것도 두 점을 지나는 직선 표현한 거고 아래 것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한 거야. 같은 방법으로 풀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다만 선생님이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 요거 한번 정리해볼게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양변을 누구로 나눌 거냐? B로 나눌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 양변을 B로 나누게 되면 그럼 여기 있는 1차식만 저변으로 넘겼을 때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느냐? 이런 형태로 식이 잡히게 된다는 데. 그래서 이 X축과의 교점이었던 X절편과 Y축과의 교점이었던 Y절편, 그걸 알려주고 있는 직선을 구할 때는
이렇게 일반적인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구해도 되고 그 두 점이 하필 x절편, y절편이라면 x축과의 교점과 y축과의 교점을 동시에 알고 있는 직선이라면 직선을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 된다는 내용으로 직선을 바로 만들어도 돼요. 자, 예를 보여줄게요.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일단 그림부터 볼까? 0,-4라는 점과 2,0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거야 이거. 이게 누구인지를 찾으면 돼. 그런데 이걸 어쨌든 문제가 알려준 게 두 점이니까 이거만 적어 이거로 얘로. 그럼 y는 기울기부터가 x의 변화를 간다. 2에서 이쪽 방향으로 뺄 거야. 2-0분의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0에서 -4를 뺄 거니까 0에서 -4를 더하는 게 아니라 뺄 거니까 -4를 뺀다는 건 이렇게. 자꾸 풀면서 이런 부호 실수 같은 것들 좀 제발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막 뺀다 빼는 거 강조하고 있는 그런 수업을 할 때가 아닌데 사실은. 자, 그래서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기울기 찾았어? 기울기 찾았습니다. 그럼 기울기 2라는 거 찾아낸 거야. 그 다음 요게 y절편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만 해주면 정답이 완성입니다. 아니면 아까 했던 얘기 해볼까? y절편이 굳이 보이는데도 그걸 쓰지 않고 이걸 쓰는 친구들도 있을걸? 2,0을 지나가고 이 방법으로 2,0을 지나가는 직선을 설정해. 그런데 이것도 결국엔 정리하면 똑같은 정답이 나와. 선생님 말은 그거야. 그냥 바로 직선을 완성시킬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점 냅두고 다른 점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 해도 되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어쨌든 정답은 이거. 자, 그럼 두 번째 풀어볼까?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들고 있는 이 문제에 주어진 두 점이 있지. 이 두 점이 x절편과 y절편이야. 하필 알려주고 있는 두 점이 x절편과 y절편이라면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의 합이 1이 된다는 내용으로. 양변에 4 곱해볼까? 마이너스 곱할까? 마이너스 곱하면 그걸 y로 정리하면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선택할 내용이야. 선생님은 항상 수업할 때마다 이 x절편과 y절편을 두 점으로 하고 있는, 지나가는 두 점을 하고 있는 직선 걸 때 이렇게 구해달라고 강요하지 않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물론 이런 형태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풀게 되는 문제 중에 최소한 한 문제는 이런 형태로 주어질 거거든. 그럼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 직선을 보자마자 아,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란 뜻이구나. a, 0을 지나가고 0, b를 지나간다는 뜻이구나 볼 수 있겠지. 모르는 친구보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어마무시한 시간 단축은 아니라는 뜻이야. x절편이든 y절편이든 어쨌든 두 점을 공개하고 있는 직선을 구하는 문제라면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 어차피 같은 조건이잖아. 점 두 개 알려주고 있는 같은 조건이잖아. 그 점 두 개가 x절편하고 y절편이라고 하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것 뿐이지 전체적인 공통점은 결국에 두 점을 공개한 직선을 구하는 문제니까 굳이 이렇게 억지로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직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명심해야 되는 건 이거야. 뭐? 직선이 어떤 문제가 원하고 있는 점을 지나가게 해주고 싶다면 그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점은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주면 된다는 거.
자, 지금 수업의 첫 번째 타임에서 핵심적인 내용, 제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공부 잘했으면 하는 내용 한 번 더 적을게. 뭐? 자, 여기 적혀있는 말, 정점이라는 말 선생님 입에서 앞으로 많이 나온다. 정점, 정해진 점. 뭘 정해졌다는 거야? 지나가도록 정해진 점. 정확히 말하면 기울기가 누가 되거나 말거나 반드시 P, Q라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만들어 달라는 뜻인데, 기울기가 1이 되든 2가 되든 0이 되든 3이 되든 마이너스 5가 되든 이 기울기가 누가 되든 말든 이거 지나가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에 숫자가 누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냐? 기울기가 누가 있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x와 y에 문제가 원하는 p, q를 넣었을 때 0이 될 거고 0이 될 거고 a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될 테니까 a에 대한 항등식의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니까 이게 기울기에 관계없이 p, q를 지나가는 직선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라는, 저기랑 똑같은 내용이야. 이거랑 관계가 없다는 뜻이야. 기울기가 누가 되거나 말거나 문제에서 알려준 기울기가 누가 되거나 이 점 지나가게 해주고 싶으면 지금처럼 식의 표현을 완성해주면 된다는 걸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 좀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아까 말했듯이 기울기 찾아놓고 y절편 설정한 다음에 지나가는 점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y절편이 누구인지 찾은 다음에 그거 여기다 넣는 풀이. 당분간은 하지 말자. 무조건 이제부터는 이 풀이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y절편 직접 찾는 과정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랑 문제 풀 때도 그럴 거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과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저 방법으로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걸 명심해. 빨리빨리 익숙하게 만들어 놓자고. 그 전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막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저런 공식들 있지? 표현 방법들. 직선전환이었으면 뭐 있어? 뭐 내분점, 외분점. 공식 모르면 못 풀어 얘들아. 공식 모르면 못 푼다고. 선생님 전에도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직사각형의 넓이 예를 들어볼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가로 곱하기 세로인 거 모르면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있을까요? 못 풀어. 아니까 푸는 거야.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여러 번 문제를 반복했으니까 잘 풀 수 있는 거고. 삼각형의 넓이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거야.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모르는 친구들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 해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못 외우고 있냐? 왜 못 외우는 거야? 못 외운다는 말 하지 않을게. 왜 안 외워? 당장 오늘도 이거 집에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 외워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외운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 최소한 한두 문제만 풀어봐도 약간의 느낌은 오지 않겠어? 느낌이 안 오면 더 하면 되잖아. 어이가 없는 건 저 식 자체를 아예 외우질 않는다는 게 지금 황당한 거지. 공부하는 고등학생이라는 학생들이. 지금 외워야 되는 게 저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외우는 걸까? 이게 왜 외우는 거야? 이거 외웠으면 이거 당연히 똑같은 거잖아. 이건 뭔데? 방금 말했던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 아니야? 외울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지정된 점 하나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직선의 표현 방법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이 말했잖아. 이 단원에서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정점을 지나가도록 해주는 함수의 표현 방법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데 그게 이 단원에서부터 지금 처음 나오는 거야. 항등식이라는 단원에서도 잠깐 우리가 다뤘었지만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어.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줘. 기본적인 암기를 하고 실력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얘들아. 자, 일단 직선 구하는 요령.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누구냐에 따라 직선을 구하는 요령 몇 개 안 되니까 빨리 노트에다 적어놓고. 오늘 여러분들 집에서 외워야 되는 거 딱 이 한 가지만 하도록 할게. 다음 쫙 잠깐 쉬었다가 이 형태에 관련된 문제들만 오늘 간단하게 풀고 집에 가도록 하자. 그리고 오늘 수업 끝나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방금 시험 본 거 직접 채점을 해서 결과는 개별 통보를 해줄게. 오늘 중으로. 아까 쉴 때 선생님 시험지 여러분 풀어놓은 거 좀 잠깐 훑어봤는데 채점은 안 하고 역시나 점수는 너무 안 줄 거로 예상이 되네요. 여전히 공식 안 외워서 문제 못 풀고 있는 친구들 너무 많고 그 와중에 또 공부를 했는데 잘 본 것 같은 느낌 드는 시험지도 좀 몇 장 있었는데 정말 슬픈 상황 만들지 마. 어떻게 세상에 공식을 몰라서 문제를 못 풀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자, 한 타임만 더 할 테니까 한 타임 열심히 듣고 좋은 주말 보내도록 하자고요. 지은아, 사실 문제부터 이해를 좀 잘해야 되겠지? 먼저 자신감을 키워주는 문제부터 가보죠. 1번 문제. 기울기는 3이고 y를 찾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제일 쉬운 문제죠. 기울기 3이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y좌편 마이너스 2라고 하니까 그냥 문제에서 알려준 숫자 지정된 자리에다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문제. 두 번째 문제. 선생님 말 잘 기억해. 물론 이 문제는 기초 문제지만 이 기초 문제를 푸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이 단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다는 사실. 기울기 마이너스 2. 거기에 1,2를 지나가게 해주고 1, x에 1 넣었을 때 0이 되도록 미리 만들어 놓자고. y에 2 넣었을 때 미리 0이 되도록 만들어 놓자고. 이게 우리가 찾는 문제의 정답이야. 이게 그 정답이라고. 물론 이렇게만 냅두면 감점될 수도 있겠지. 정리는 하자. 저변에 있는 상수까지 다 우측으로 넘겨서 계산해주면 저렇게 되겠죠. 이렇게 써먹는 거야. 오늘부터라도 좀 공부하는 방법을 좀 체계를 좀 잘 지켜줘.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은 현재까지는 이것도 안 돼. 이렇게 표현해서 지나가는 점을 그 직선이 특정 점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자체를 아예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저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냐고. 외울 건 확실하게 외워주고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보여준 모습이라면 기말고사도 뻔해. 시험 대비 내내 문제 푸는데 제대로 모르고 있다가 시험 막판에 교과서 낑낑대면서 겨우겨우 교과서 정도 해결하고, 겨우겨우 교과서를 해결한다는 건 결국 교과서를 완벽하게 모른다는 얘기. 그럼 점수는 뭐 또 뻔하지. 이번엔 중간고사랑 뭐 다를 바가 없죠.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럼 뻔한 예측된 결과 나오지 않게 공부하자. 공부해. 자, 559번 한 문제 더 우리 맛보기 문제 풀어볼까? 3,-2를 지나고. 자, 문제 끊어서 해볼까? 우리 이것만 봐도 할 게 있잖아. 할 게 있어. 아, 3,-2 지나간다고? 바로 이게 3,-1을 지나가게 해줄 수 있는 표현이야. 이렇게 하면 3,-1 지나가. 대신 우리 아직 기울기를 모르거든? 이거야. 3,-1을 지나는 직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3,-2 지나갈 수 있는 직선이 뭐 한두 개겠어? 이것도 있지, 이것도 있지, 이것도 있지, 이것도 있지. 너무 많아. 한번 이해를 잘 해봐. 3,-2를 지나는 직선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개가 있냐? 무수히 많아. 그 무수히 많은 건 다 뭐가 다른 거냐? 기울기가 다른 거야. 기울기 한 -2분의 1? 기울기 0? 기울기 1? 뭐 기울기 25? 기울기가 여러 종류로 바뀔 때마다 직선의 종류는 너무 다양해지죠. 그런데 기울기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 점 지나가기는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이번 고등학교 공부 시작하면서 두 번째로 배웠던 A에 대한 항등식. A에 대한 항등식 만들어진 거야, 저거. A에 관계없이 3,-1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준 항등식의 표현이야. 그게 지금은 XY에 대한 1차 등식이 되다 보니까 함수가 돼버리는 거고, 직선이 돼버리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갈까? 기울기가 -2. 응? 그럼 여기다 -2 넣어달라는 얘기였던 거구나. 3,-2 지나가면서 기울기는 -2인 직선. 그럼 일단 직선은 완성됐네. 전개좀 이렇게 될 것 같지? 그치? 맞네. 저게 이 문제 푸는데 사용하는 직선인 것 같거든? 계속 읽어볼게. 이렇게 만들어진 직선에 지훈아, x절편, y절편, x절편 모르는 친구 있어? 모르는 친구 없지?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 y절편은 벌써 4야, 4. 이게 b인가 보네. y절편 b라고 하다 그랬지? b가 4. 한 번 더 말할게. 기울기가 -2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x가 100만큼 증가하면 y는 200만큼 떨어진다는 뜻과 같아.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직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x절편은 여기 말하는 거지? 그리고 그 x절편은 모든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1단원에서 배웠잖아. 뭐 그것뿐만이겠어?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y값이 0이라는 거 모르는 친구들 어딨어? x축 위에 점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우리가 직전단원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그게 아니고서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계산해주면 x절편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문제에서 말하는 a라고 했던가? x절편을. 그래서 a랑 b를 더한 결과를 6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죠. 자,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선생님의 어떤 수업 이외에, 수업 이전에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라고, 이거. 그리고 인정할 수 있지, 이거 중학교 2학년 애들도 푸는 문제야. 근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답답한 거고. 자, 그럼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변형이 될 수 있는, 물론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네. 561번 한번 문제 읽어봐. 문제 읽고 한번 적당히 진행해 볼래요, 여러분들이? X축 뭔지 알지? X축의 양의 방향이 어느 쪽인 줄도 알잖아. X축의 양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는, 뻗어나가는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 방향으로 60도만큼 기울어져 있다네. X축 알고 있고 양의 방향이라는 표현이 뭔지도 알고 있고 60도도 다 알고 있어. 그걸 종합해서 이제 한번 결론을 지어보라고. 어려운 말이 아니야. 생각들을 좀 해봤나? 그럼 선생님 생각이랑 여러분들 생각이 맞는지 비교해봐. 루트 3,2를 지난데 루트 3,2면 한 이쯤 되려나요? 여기서도 하나의 좀 기본적인 능력치인데 점을 찍을 때는 좌표 평면 위에 점 찍을 때는 그래도 얼추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다가 그 점을 찍어줘야 되는 게 맞죠. 여기도 봐봐. 루트 3,2면 얘가 1점 얼마거든. 그러니까 y의 크기를 의미하고 있는 2보다 분명히 x의 크기가 짧아야 돼. 근데 이런 점들을 가만히 이제 여러분들 간간히 학생들 점 찍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중간이 상황이지 뭐 이렇게 찍는다고? 이건 무리수라서 그렇다 쳐. 누구라도 확실하게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점도 1,3이면 당연히 한 이 정도에 찍혀야 되는 건데 이 길이에 1배, 2배, 3배 정도 찍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1,3 뭐 이런 데 찍는다? 대충 보면 이게 1,1인지 1,3인지 안 보이게. 물론 수치에 정확하게 의존해서 푸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그런데 눈으로 보는 데는 방해가 되겠지. 그림이 예쁘질 못할 거니까. 아무튼 그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지켜주자. 세심하게 하다기보다는 꼼꼼하게 당연하게. 자, 그럼 이제 이거 표현해볼게.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단 말이야. X축 A인 거 알고 있고 양의 방향 여기인 거 알고 있고 그럼 이 방향에서 60도만큼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 이런 모양의 직선 찾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60도를 이루고 있는 직선이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 제 지나가야 된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찾아야 되는 거지 이거. 이건 평행하게 그려야 되네. 뭐 평행한지 아닌지 잘 아닌 것처럼 보이네. 잘못 그리긴 했지만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직선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찾는 직선이라는 거지. 여기는 60도를 유지하면서 지금 했다. 분명히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어. 그럼 이제부터 적어야 되는 건 모르면 안 돼. 뭐 정답을 구하는 과정도 아니고 정답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이해하는 과정이잖아. 지금 확실하게 한번 정하고 가자고. 지금 이 60도라는 표현 이해 못한 친구들 손 들어봐. 양의 방향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각을 지정했을 때 그 지정한 직선을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하는 방법 이해한 사람? 이해한 사람? 이해 못한 사람 손 들어봐. 지금 없는 거야 진짜. 한 번만 더 믿자. 이제부터 이거에 대한 내용은 다 알게 된 걸로.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까? 아까도 말했지. 이 얘기 나오면 사실은 문제 끊어도 돼. 아니 이 점 지나는 직선 만드는 거 물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엄청나게 많아.
제 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듣고 있지. 많은 이유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많은 이유는 기울기가 너무나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울기에 관계없이 이거 지나가게 만들 수 있는 항등식의 표현이 있다.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누구든 상관없어. 정말 문제가 말하는 것처럼 x에 루트 3, y에 2 넣었을 때 좌변과 우변이 둘 다 0으로 같아지게 돼. 점을 넣었는데 등식이 성립한다는 건 그 점을 지나가게 만들어줬다는 거고. 아니? 자, 그럼 여기까지 끝난 거야. 이제 이것만 찾으면 게임 끝이네. 이걸 누구로 찾느냐? 얘로 찾아주면 됩니다. 60도, 60도. 60도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는다는 말은 먼저 기울기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겠네. 기울기의 정의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 직선이 x가 증가한 값에 대해서 y가 얼마큼 증가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거든. 그런데 얘들아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여기 몇 도라고? 그럼 특수하니까 이거 순서 들어가 보자. 몇 대 몇 대 몇? 몇 대? 몇 대? 몇? 그럼 x가 얼마큼 증가할 때? 1만큼 증가할 때 y는 얼마큼 증가하는 거구나? 루트 3만큼 증가하는 거구나. 그래서 기울기 a는 1만큼 증가할 때 y는 루트 3만큼 증가하다. 이 60도라고 하는 수치가 기울기를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기울기는 얼마? 루트 3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 할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문제가 끝났을까? 끝났네요.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인데 아니 문제가 말하는 직선의 표현이 좀 다르네. 직선이면 이렇게 보기 좋게 y로 정리했어야 되는데 얘는 한쪽으로 몰려있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형이라는 모양으로 바뀌어있어. 그러니까 이걸 한쪽으로 몰아야겠다. 한쪽으로 몰자. 루트 3x y도 이쪽으로 몰자고. 문제가 원하는 모양이 그런 모양이니까. 자 그럼 말해줘. 이게 지금 문제가 원하는 모양 맞니? 맞는 것 같아. 상수항이 완벽하게 지금 문제랑 일치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제대로 옮겨놨네요. 그래서 그 표현대로 하면 A는 뭐가 되고 루트 3이 되고 B는 뭐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루트 3과 마이너스 1을 각각 제곱해서 더하길 바랬던 거니까 정답은 4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 해놓으시고 한 문제 더. 562번 필기 끝낸 친구들 따다. 62번 문제 또 정확하게 해석하고 한번 풀이 진행해봐. 이거 평면좌표 단원 모르면 못 푸는 문제지. 외분점 찾는 능력 없는 친구들은 못 푸는 문제겠죠. 근데 외분점을 찾는 걸 지금 선생님이 능력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게 능력이야? 기본이야. 공식만 있으면 풀어내는 기본이라고. 기본이 맞지? 아까 했던 것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직사각형이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 알려줬는데 넓이 못 구하지 않잖아.
삼각형의 밑변하고 높이 알려줬는데 넓이 못 구하지 않잖아. 근데 지금은 외분점 구하는 점들 다 알려주고 외분 비율도 알려줬는데 왜 못 구해? 왜?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 공식이 그렇게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진 않잖아요. 이제 고등학생인데. 그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 자체를 초등학생, 유치원생들한테 요구한다면 어려울 수 있어. 고등학생한테 그게 왜 어려워? 그거보다 더 복잡한 공식들도 앞으로 나올 텐데. 가자. A, B, 이들 외분점. 선생님 외분점의 이름 Q라고 말해볼게. 문제에서 Q라고 지정하진 않았지만 Q 찾으러 갑시다. Q는 m-n분의 1분의 m x2 마이너스 n x1 m y2 마이너스 n y1 그래서 마이너스 8,6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끝났네. 마이너스 8,6이라는 얘기 결론 났으니까. 세고 잘못했나? NX1 마이너스 1 어디 Q X 그러네. 1이네. 땡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y는 기울기니까 2x2 지나가는 점이 이걸 지나간다고 외분해주는 그 점을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7,6을 지나가도록 설정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y는 2x 플러스 14 더하기 6일 테니까 플러스 20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외분이라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외분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도 사실 모르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외분 공식 자체도 못 쓴다는 게 지금 큰 문제인 거라고. 자, 저거 문제 사고 있는 얘기가 뭐인지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해 줄게. 간다. 1,2와 잠깐만 얘들아. 좌표 평면을 좀 오른쪽 아래다 그래야 되겠네. 자, 얼추 비슷하게 한번 표현해 볼게. A라는 점, 1,2라는 점이 있어. 그리고 B라고 하는 점은 마이너스 3,4가 된다네.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있는데 얘들아, 이 선분 A, B를 2대1로 외분을 한대. 한 번 더 말한다. 그럼 뭐가 2대1인 걸 말하는 거냐? 뭐가 2대1인 걸 말하는 거냐? 여기 칠판 다시 한번 줘봐. 어떤 선분을 m 대 n으로 외분해주는 점의 이름을 Q라 부른다면 그 m 대 n이 Q 때문에 나누어진 두 선분의 길이야. 맞아? 두 선분의 길이라고. 그런데 그 두 선분 찾는 거 어렵잖아. 얘하고 이거 그리고 얘하고 이거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똑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비율이 2대1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분이라고 했지? 먼저 해볼까? 만약에 이 Q가 내분해주는 점이었다면 Q가 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Q 때문에 AQ가 BQ보다 2배가 더 길어야 되는데 그럼 Q는 한 요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요쯤? 요쯤 있어야 2대 1이라고 말을 할 테니까. 근데 지금은 내분이 아니야. 외분이라고 그러거든. 외분은 내가 찾는 점 Q가 AB 선분에 없어. AB를 확장한 선. 그리고 이것도 익숙한 표현이니까 적응시켜놔. 확장한 선이라고 문제 나오지 않아. 연장선이라고 나옵니다. 연장선에 찍히는 점이면 외분점이야. 선분 AB 내부에 찍히는 점이면 내분점. 바깥쪽에 찍히는 점이면 외분점. 제가 선반 친구들한테 말했지. 외분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나눈다는 말을 보통 안쪽에서만 나누는 걸 우리가 자주 대화할 때 쓰다 보니까 내분이라는 건 별 어려움이 없어. 근데 지난 시간에 열받았던 건 내분도 제대로 못하니까 열받았던 거고, 외분이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수학적인 표현이라 생각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자고. 아니 나누면 정확하게 안쪽에서 나누지 바깥쪽에서 나누는 게 뭔 소리야. 일반적인 대화용으로는 쓸 수 없는 말이잖아. 그런데 수학에서 써. 나눈다는 말로 쓴단 말이야. 바깥쪽에서 나눈다는 의미로 외분이라는 말을 써. 그런데 그 외분이라는 게 내분을 말할 때랑 똑같이 선분을 만들려면 점이 2개가 필요하거든. 그리고 그 선분을 만들 때 필요한 점 2개 중에 선분의 시작하는 점이 누구고 끝나는 점이 누구인지도 잘 체크해야 돼. 그래야 문제가 원하는 비율대로 선분을 나눌 수가 있거든. 지금은 A 먼저, B가 마지막이야. A 먼저 Q랑 연결해서 AQ, B를 마지막에 Q랑 연결해서 BQ. 그렇게 만들어진 B가 2대 1이 되게. 그럼 물어봅시다. AQ하고 BQ 중에 누가 더 길다는 얘기야? AQ가 더 길다는 얘기야. 그런데 Q는 AB의 안쪽에 있어, 바깥쪽에 있어? 바깥쪽에 있어.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내가 찍어야 되는 Q는 1번 자리에 있을까? 2번 자리에 있을까? 당연히 1번 자리에 있어야 되겠지. 1번 자리에 있어야 BQ보다 AQ가 길어지는 거니까. 맞지? 그런데 몇 대 몇이라고? 네. 그럼 먼저 손짓으로 해볼게. 2대 1이 되는 거야. 2일 때 1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1이면 이것도 얼마라는 얘기지? 1이 된다는 얘기. 결국 외분점은 어디 있느냐? A부터 B까지 가고 있는 거리를 한 번 더 간 지점. 이 정도가 되면 이게 2대 1이라고 하는 외분의 의미로 사용되는 점이라는 거지. 맞습니까? 그리고 저 점을 찾은 게 몇 컴마 몇으로 나온 거고 지금? 이거 찾았잖아 공식으로. 이게 몇 컴마 몇이었던 거야? 마이너스 7, 6이라는 점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무슨 말을 했었던 거냐? 그렇게 AB를 2대1로 외분해 주는 점을 지나면서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2인 직선. 기울기가 2라는 건 1 증가할 때 이만큼 증가하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직선이 누구인지를 묻는 문제였던 거고 그거에 어울리는 정답이 이거였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기울기가 이제 쭉 올렸을 때 저기 Y축과 맞는 점 있지? 그 Y절편이 20 정도 나온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 직선이 쭉 내려갔을 때 구한 직선의 정답을 보니까 X축과 이겼죠? X절편은 마이너스 10이 나온다는 것도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인 거고. 문제가 의미하고 있는 게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외분점이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건지 그리고 그걸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점들을 공식을 이용해서 비례식 말고 공식 도면도 못 외우는데 비례식을 어떻게 풀어? 여러분들 못 풀어. 뭔가 공식으로 풀 수 있는 여유가 있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만 비례식으로 푸는 거야. 그리고 설령 공식 없어도 비례식을 충분히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들일지라도 말했듯이 기말고사 볼 때는 공식으로 푸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
시간 아껴야지. 자, 보기 좋네. 564번 연습하기 딱 좋다. 자, 한 문제 더 갑시다. 565번 시작해볼까? 두 점 알려줬으니까 직선 찾을 수 있는 거다 얘들아. 두 점만 있으면 기울기 찾을 수 있거든. x의 변화량하고 y의 변화량 비교해서. 그리고 한 점만 줘도 되는데 이미 두 점을 줬잖아. 그럼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 점 중에 아무 점이나 반드시 지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점의 표현 방법을 이용해서 직선 완성시켜주면 되는 거겠지.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대한 얘기 해주면 되는 걸 거고. 자, 빨리 가자. 이거 한번 따로따로 찾아볼까? 선생님 먼저 기울기부터 찾으려고 노력하자. 같이. 그리고 실수하지 말자.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이라는 거 뺄셈을 말하는 거야. 어디에서 어디를 빼든 상관없지만 뺄 때는 정확하게 빼는 거. 뺍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쪽 뺄래. 2에서 마이너스 2를 빼는 거니까 4분의 5에서 마이너스 3을 뺄 거니까 8. 기울기 2. 그럼 직선 벌써 완성됐어. 완성됐어. y는 기울기 2에다가 어떤 점 할까? 선생님은 또 무슨 점 할까? 고민 끝에서 내린 걸로. 선생님 이걸 할래 그냥. 아무거나 하기 전에. 이걸 해야 되지만 이걸 할래? 2,5 지나가게. 5 지나갈 수밖에 없게. 그리고 밑점 2,5를 지나가게 해줬지만 사실 이 직선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도 저절로 지나가게 된 거야. 기울기가 2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 이렇게 되는 거 같지?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저 직선이네요. 그럼 마지막 질문. 그렇게 찾아놓은 직선이 A,7을 지난다. 이게 A,7을 지난다고? 또거로 A,7 지난다는 건 X에 A 넣고 Y에 7 넣은 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니까 정답은 3이 되겠죠. A 값은 3. 자, 그림으로 확인할까? 갑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점과 2, 5라는 점을 연결한 직선이 있었대. 그 직선 찾았어. 우리 지금 찾았잖아. 선생님이랑 같이 찾았잖아. 이거야 이거.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 녀석이었던 거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뭐였느냐? 이 직선이 어딘가에 A,7이라는 점이 있대. A는 모르겠는데 7, Y값 7 어디야? 여기가 5였지. 그러니까 이 정도가 7일 거거든. 그럼 A,7이라는 거 여기 말하는 거야. 여기. 여기가 지금 A,7이라는 뜻이었던 거고, 그 A,7이라는 점의 A값 찾기 위해서 직선에다가 대입한 거고. 왜? 지나가는 점이면 직선에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었죠? 자, 우리 한 문제만 더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까요? (568번) 하자. 일단 그리고 숙제를 좀 체크해라. 숙제는 571번까지입니다. 571번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좌표평면 위에 3, 4분면 어딘지 모르는 사람 없어? 3, 4분면 지나가지 않게 해달래.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그려야 되는 직선 3, 4분면 지나가면 안 된대. 아 미안, 568번이었지? 미안, 헛소리 하거든. 점이 다 나왔기 때문에 좌표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문제 풀어도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대신 그런 수치를 가지고 푸는 것보다 그림을 먼저 보고 눈으로 먼저 푸는 게 편한 친구들은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는데, 말했듯이 점을 찍을 거면 예쁘게 찍어라. 예쁘게 찍어야 내가 찾는 정답이 그림으로도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잘 생각해봐. 어떻게 해야 넓이가 2등분 되는 걸까를 고민하는 거지. 그림으로 할까? 자, 소리랑 마무리 짓자. 이렇게 세 점이 있는데 점 A를 지나면서 망설이지 않기. 점 A 지나가게 먼저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직 직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울기가 누군지 몰라서 직선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마이너스 2,0 정도는 지나가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이너스 2,0을 지나가는 직선이야. 이해돼? 됐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조건은 ABC의 넓이를 2등분을 해야 돼. 이 점을 지나가는 엄청나게 많은 직선들이 있을 텐데 그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이거 센스죠? 넓이를 2등분하려면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BC의 중점을 지나가야 되겠지. 기울어진 걸로 말고 이렇게 생긴 걸로 말합시다. 여러분들이 이 점에다가 직선을 통과시켜서 넓이를 2등분 시켜주려면 높이는 같잖아. 이게 높이야. 이 녀석의 높이도 이거, 이 녀석의 높이도 이거. 높이는 같으니까 밑변만 같으면 돼. 밑변이 같다는 건 이 길이가 같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직선은 사실 이거였던 거죠. 이게 밑변도 같고 높이도 같으니까 넓이가 2등분이 될 수 있도록 말해주는 직선이 되는 게 맞고. 아, 알겠다. 그럼 마이너스 2,0을 지나면서 어디를 지나가야 되느냐? A, B에 비한 BC의 중점을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BC의 중점이 뭔데? X끼리 더한 거의 절반 1, Y끼리 더한 거의 절반 3. 선분 BC의 중점이 1,3이야. 1,3 지나간다는 얘기였던 거야. 그럼 뭐 대입만 하면 되는 거지. 대입해도 돼. 여기 칠판 마무리하자. X하고 Y에 1하고 3을 넣어서 기울기를 찾아도 되고, 선생님 생각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1,3과 마이너스 2,0을 이용해서 바로 기울기를 찾아도 될 것 같고, 맞아? 이 점을 대입해도 기울기 나오겠지만
기울기를 찾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2점도 나와 있으니까 최소한의 2점? 최소한은 말 잘못했네. 2점 나와 있으니까 x의 변화량 1 마이너스 2 3분의 3 마이너스 0 3. 그래서 기울기는 여기에 들어갈 기울기는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1,3을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지나가는 점이니까 뭐 어떤 풀이를 하든 기울기는 1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정답 y는 기울기 1이니까 그냥 빼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좌변 우변으로 넘길 숫자도 없는 상태고 제가 정답이 되는 거겠지.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주말 동안 평면좌표들 복습 잘하고 직선에 관해서 과제 최대한 빨리 끝내놓고 다음 주 화요일날 만나도록 해.